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송이 똑같은 방송이 한두 번 반복해서 나갔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첫 번째 서두에 셰익스피어가 남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추구하는 소리 없는 국가 헌신, 무언의 헌신,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유와 진리를 향해서 우리 조직이 우리가 소리 없이 엄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자세에서 국가에 헌신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표명한 소위 슬로건. 그 슬로건은 지금 38도선 이북 노스코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청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월간 한 달에 약 500억 달러, 한 달에 500달러를 수출하는 연간 1조 원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수도 서울 외곽에 있는 국가정보원 게이트에 큰 돌멩이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언의 소리 없는 헌신. 네. 지금 제 뒤에 백그라운드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청사가 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서웠던 김행국 시대의 소위 중앙정보부, 그 다음 국가안전기획부,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당시 개명을 한 오늘의 국가정보원. 지금 그 안에는 외곽에는 수천 명의 요원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자는 그런 신념, 일념, 집념에서 목숨을 걸고 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기자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확인했다는 이 청사 안에 선마했던 그들, 검은 세력들, 북한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자들, 친북 좌파들, 반미 세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지 않는 검은 세력들이 있다. 대한민국 현지 대통령 측근이 확인한 그러한 사실들을 상기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 3년차,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이 시간에도 국가정보원 안에 검은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완전히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그 10년 기한 동안에 있었던 그 좌파들, 그 소탕했다, 제거했다. 그러나 아직 일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오늘 본 기자는 더욱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 국민 지지도가 5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당신이 또 살겠다면은, 누구처럼 총에 맞아 죽지 않는다면은, 독살당하지 않겠다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가정보원 안에 있는 자유와 진리를 배반하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자들을 소탕하는데 헌신해야 된다. 그러한 뿌리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튼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형성, 구성, 강력히 존속시키는데 시장이 있을 것이다.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이 시간, 이 서두에 저는 서울 코리아 청와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당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여하했고 지금 어떤 상황, 분단 한국 상황에 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 집단 조직 안에서 검은 세력들이 보수를 지향하는 언론들을 탄압하고 엄해하고 모략 중상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런 집에서 터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정부 안에 있는 불순 세력들, 검은 세력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요청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언의 헌신을 한다는 사람들이 슬로간 그 내용과는 달리 자유민주 체제를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 오늘 본 기자는 2월 9일 수요일입니까? 이 방송은 미국 경찰, 시청 직원들 더 높은 분들이 많이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런 분들보다도 우리 교민 수십만 명 시청자 여러분보다도 오늘 밤만은 유독 한 분, 단 한 사람 어제 그저께 버스 안에서 만났던 노인 한 분 본 기자 손을 붙잡으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 방송을 밤마다 보고 있네. 밤 11시면 보고 있네. 친구들은 잠이 온다고 자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밤 11시에 그 방송을 듣고 있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을 보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시간 그 노인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만 그 노인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나, 이 TV 앞에 앉아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시청자, 독자 여러분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시청자 한 분, 그분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인사드리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방송하는 시간은 타이머 케이블 160분은 밤 10시입니다. 디지털 44.7은 밤 11시입니다만은 어쨌든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 시간 우리 교민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피곤하시죠? 1월 밤이 되면 특히 또 그리운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신 님들이,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움, 잊혀진 여인이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본 기자는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에게 또 눈을 뜨면 내일 만대의 월요일입니다. 많은 고민들이, 처리할 안건들이 첩첩산중일 것이다. 태산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다. 그런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잘해주고 열심히 돈을 번 돈을 갖다 바쳐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자식에게, 또 남편에게, 그러나 그중 일부는 자연사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겠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슴 아프게 헤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밤 더욱더 그분들이 그 사람이 그려질 것입니다. 네, 먼 후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무리면 무척 그립다가 잊었노라. 김소월 시인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밤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질에 미쳐 올랐듯이 그리움에 지쳐 있습니다. 내 너를 불러도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않는구나. 메아리는 돌아오는데 당신을 불러도 그리워도 돌아오지 않는다. 슬픈 사람아, 야속한 사람아, 아쉬운 사람아, 이렇게 통곡하는 오이라는 시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히 남자들, 여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붓고 밤마다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았지만은 살을 맞대고, 그러나 그러한 애정, 그러한 정성보다도 현실
엄격하고 엄중한 냉정한 현실 앞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이별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특히 이 밤 이 시간에 행복한 사람도 계실 것이다. 네, 은퇴하고 은퇴 연금을 받고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시면서 즐겁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가 빈곤층, 어려운 우리 이민자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아, 동정 700월화초에 무상가치 높은 사랑, 양귀비를 만난 사랑, 어와둥둥 내 사랑, 어안에 강간 내 사랑 이로구나. 이렇게 춘향길의 사랑가를 들으면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또 도망쳐 가버리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안젤레스에 와 있는 우리들 중에 일부 교민들, 스쳐가버린, 지나가버린, 도망가버린 그 사랑을 생각하는 이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또는 내일, 만내일, 월요일 또 많은 고민거리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교민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갈 때까지 한번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밤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기자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50대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그 다음 자동차 운전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보험회사에서는 미망인 부인에게 약 200만 달러 캐시가 전달됐습니다. 그 여자는 독수공방을 계속 지키지를 못하고 중국에 있는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아서 외박을 하고 있다. 저승에 가 있는 남편이 생명보험을 남기고 떠난 그 남편은 지금 하늘에서 지하에서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보험에 가입해본들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 기자는 먼저 저기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우리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나라뱅크 한남치인 건너편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박성근 목사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김동명 목사입니다. 제가 1983년 4년도에 몇 번 만났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했죠.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원로 목사지에 계십니다. 여기 사진 계속 보시죠. 네, 아름다운 동행이랄까요? 길을 같이 가는 사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봅니다. 네. 다른 교회, 일부 교회는 개척한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우편함에 원로 목사 이름도 박아두고 있지 않는 교회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일 목사, 필라델피 교회 목사님이었던 조천일 목사도 교회를 떠나면서 담임 목사에게 넘겼다가 문제가 됐죠. 네, 배신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OMC도 있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족들이 수백만 달러를 헌금을 갖다 부으면서 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그 노고, 무언에 헌신한 그분들 중에 한 사람 원로 목사 이름을 삭제해버린, 직비도 냈다 버려버린, 사무실 폐쇄시키본 그런 뉴스를 비교해볼 때 오늘 박성근 목사님이 계시는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는 좀 아름다워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들이 앞으로 계속 교체가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에게 단임 목사를 위임한 원로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그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비정한 짓을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를 성장시킨 원로 목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달라. 네,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2년 전에 로버트 박이라는 우리 LA 지역에 있는 젊은이가 북한 인권 자유화를 위해서 북한에 들어갔죠. 로버트 박. 이 사람 뉴스가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를 많이 다쳤다, 정신질환이 정세가 좀 드러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빤한 이치입니다. 네, 아마 북한 체류 도중에 음식물에 좋지 않는 약물이 투입됐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본질이요, 그 체제의 속성입니다. 네, 또 거기서 또 당연합니다. 그들의 체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면서도 민주주의 국고 정치를 사용하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 그 체제를 비판하러 들어오는 서방인에 대해서 환대할 일이 없을 것이고, 네, 어쨌든 개신절에 그래서 아마 오래 살지 못하게끔, 병이 악화되게끔 우선 독극물을 투입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교다, 거기서 순교다, 북한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헌신하는 기독교인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북한 체제가 그 정도로 악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 접근을 할 땐 생명을 바친다, 나는 순교한다, 그런 신념에서 출발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LA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탈북자들, LA에 들어와 있는 탈북 난민들 약 120명에 이르고 있다. 네, 12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미국이 탈북자들까지 안아주는 이 고마운 USA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느끼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팀들 때문에 이 경제 파탄이 이루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드림법안, 영주권 없는 학생들을 구제해보자는 민주당의 소위 드림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부채자, 직장 근무하는 부채자를 단속한다, 학대한다, 용서 안 한다는 식으로 공화당 매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실정법에 따라 처리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본 기자가 30년간 미국 살면서 오바마 민주당 정권 때처럼 이렇게처럼 곤욕을 치른다, 고통스러운 나날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하려면은 경제다,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공화당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한 오늘의 미국 경제는 난파선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밤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미국을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우리 미국인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슬람 교가 아니다, 이슬람 교도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오바마 대통령. 어쨌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백악관의 주인 되시는 분들이 이슬람 교도나 그들과 내통을 한다거나 미국의 정의를 배반할 때는 그들이 쓰러지듯이 쓰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감히 백악관에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간에 반미국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좀 더 경제발전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미국의 소위 패권 차이나에 이동하지 않는 차이나로 이동하지 않는 우리 미국의 힘을 존속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로스앤젤레스 중앙일보 최인성 기자가 백악관 국빈 만찬장을 결례라는 글을 썼습니다. 글을 제가 읽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후진타 국가주석이 왔다 갔죠. 네, 미국, 중국 최고 정상들이 만나서 식사하는 만찬장에서 미국에 태어나긴 했지만 중국 피를 가진 피아니스트가 못된 연주곡을 했다? 불렀다? 네.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곡은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정신을 부각시키고 미국이나 이런 자유우방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노래 가사들을 볼 때 왜 하필이면 백악관 안에서 피아노 치는 여자아이가 미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를 연주를 했느냐. 이것은 단순한 문제 같습니다만 본 기자가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역시 공산주의자 붉은 깃발들은 무서운 존재들이다. 네, 속된 말로 빠르도 걸려도 빠르도 걸려다. 초록은 동색이다. 차이나급 중국이 앞으로 우리 미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맹약 가난 일이다. 우려된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독재 타도의 날이 지나버린 이집트 사태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학자들이 이집트 민주화 시에 관련해서 다음은 노스코리아다. 1989년 동국군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그 여름 동서 베를린의 장벽까지 무너졌는데 이제는 북한 노스코리아 차례다. 그런 기대를 건다는 글들이 많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뉴스위크지 우리 앨리스 나오고 있죠. 조명한 목사가 만드는 신문입니까? 이집트 민주화 시 이번 주 최대 고비다. 고비는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 노스코리아에 대한 붕괴 기대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밤늦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계시를 승리가 아닌 한 무너지기 어렵다. 그 체제는 제가 1983년부터 집중적으로 북한 체제를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군요. 쉽게 무너질 집단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원인 하나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서울처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거나 유골 항쟁, 월파 강주 항쟁처럼 학생 청년들이 쏟아져 그리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가 아니다. 인구는 불과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가 노동 현장을 보내고 지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노동당 청사 앞에서 김일성 당장 앞에서 집회 반정부 시위를 한다. 반체제 운동을 한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335 제도가 있어가지고 부모 행제간에도 그 중에 불합치 간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저항권 행사가 어려운 사회가 북한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이집트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 어쨌든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때 동시에 북한도 김정일 체제가 잡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싶은데 북한 인민무력부에 있는 간부들이 정말 누구처럼 결심하고 김정일 집단들을 모조리 사살하지 않는 한 북한 배나는 건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데올로기 종언이라는 글을 쓴 스카기 계셨죠? 다니엘
벨. 그분은 공산주의 이념이 몰락한다 등등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분은 북한 노스코리아를 지칭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의 농장 같은 북한 노스코리아가 누가 예언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스가모니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교체되고 체제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무언의 헌신을 하는 이 기자 역시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유의 물길을 타고 있다. 이런 인터넷 시대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이 뉴스미디어 시대에 그러나 아직도 노스코리아는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그 체제를 동토의 왕국을 주목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코리아타운 뉴스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서울 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일리신하고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지 한 40년 됐죠? 네.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해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보내는 쌀을 전달하는 또 타인종에도 쌀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보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들을 때 역시 사회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구나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는 수백만 달러를 한국에서 빼돌려가지고 돈이 많겠지만 초합한 별장을 사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LA에 살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교인들, 전도사들, 선교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쌀 구입을 하여 타 인종에게도 나눠줬다는 이런 미담 아래서 오늘 썬데이 저널지가 밝히고 있는 이런 부자들의 놀이를 볼 때 실망은 아닙니다만은 씁쓸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은 한평 남짓한 땅만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초화풍으로 살아가는 부자들의 놀이를 볼 때 씁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민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할 때마다 한 가지 이슈를 뜨거운 뉴스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본 기자가 이유 없이 방송할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 이런 생기약을 먹어볼 때 곡식 26가지로 만든 자연 생식입니다. 이 약을 제가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다. 전립선, 혈압 등등 그 점을 우리 교민들도 참고하시고 건강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생명의 씨앗 이영림 지사장 LA에 있는 분이 약을